이번 시간은 AWS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와 트랜짓 게이트웨이, 작년 말 최근에 발표된 서비스이죠. 트랜짓 게이트웨이, 아마 네트워크 관점의 서비스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아마 서비스일 것 같아요.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근데 아직 시험에는 반영이 안 됐었어요. 제가 이제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왜냐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아마 6개월 이후인가부터 시험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아마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개념 정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상세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AWS의 앞 시간까지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해서, 전용선을 이용해서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와 아니면 이제 고객의 사설망과 직접 전용선을 기반으로 연동을 해서 아마존 자원과 통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건들이 있었죠. 제약 조건들이. 이제 VPC의 VPC와 연동하기 위해서 사설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할당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 이제 VPC 별로 사설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또 조건이 뭐 있었죠? 사설망과 연동하는 경우에 리즌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죠. 이제 그 차이. 퍼블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리즌과 통신을 할 수 있게 아마존의 인터넷망과 어떻게 보면 BGP 피어링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셨고, 이제 VPC 사설 같은 경우는 VPC에 연동할 때는 내가 아마존 자원에 있는 해당 리즌에 있는 VPC와 내가 가진 기존의 망, 뭐 데이터 센터든 기존의 망과 직접 연동을 해서 망을 확장시킨다, 사설망을 확장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리즌의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가 나오면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하나만 가지고도 다수의 VPC를 이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에 연동을 해서 이제 이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하나로 통신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양쪽 간에 세 개의 VPC가 온프라미스와 연동을 할 때 물리적인 포트 하나로 연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낸 서비스가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 프라이빗 VIP를 이제 지원을 한다. 사설, 당연히 이제 VPC 연동이기 때문에 사설 가상 인터페이스와 연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얘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타 리즌에 있는 VPC가 연동이 가능하다. 이제 퍼블릭과 이제 같이 퍼블릭 인터페이스처럼 타 리즌에 있는 VPC에서도 이 온프라미스에 연동된 이 DX 다이렉트 커넥트 라인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게 크로스 어카운트도 지원합니다. 계정이 다른 것도 이제 서로 허용을 해주면서 다른 계정의 VPC도 해당의 이 DX 라인을 쉐어하면서 쓸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 자체는 이 목적 자체가 온프라미스 환경과 다수의 VPC들이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합된, 어떻게 보면 이 커넥션 라인을 쉐어할 수 있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이 VPC 간의 통신은 안 돼요.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트랜짓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VPC to VPC, 그 다음에 요것도 안 돼요. 두 개의 DX 라인을 통해서 두 군데의 온프라미스 환경과 연동을 했을 때 얘가 중간에 트랜짓 포인트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목적들을,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고,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라우팅 기능을 지원을 하게끔 만들어진 게 트랜짓 게이트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랜짓 게이트웨이 여기 있네요.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나온 서비스이고요. 다수의 VPC와 연동을 해서 DX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트랜짓 게이트웨이 연동하고 이 DX 라인을 연동해서 실제 온프라미스 환경과 통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얘는 이 다수의 VPC들이 온프라미스 환경에 이 DX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도 가능하고요. VPC 간에도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트랜짓을 다 할 수 있게끔. 여기에 VPN도 가능합니다. IPsec VPN. 인터넷을 이용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AWS 네트워크상에 다수의 VPC가 운영이 되고 뭐 그중에 쉐어드로 VPC도 운영을 하거나 그리고 온프라미스 환경, VPN 환경을 통해서 VPN을 통해서 온프라미스와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통합의 네트워크 허브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게 된 게 트랜짓 게이트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VPC도 붙일 수 있고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도 붙여서 온프라미스랑 연동할 수도 있고 VPN 커넥션도 붙일 수 있는 게 트랜짓 게이트웨이다. 얘는 이제 뭐 어소시에이티드 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실제 얘가 가지고 있어요. 이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을 쉐어하면서 다수의 VPC로부터 들고 나는 트래픽을 처리할 수도 있고 VPC 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 라우터죠. 가상의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면서 VPC 별로 라우팅 테이블을 별도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걸 표현을 아이솔레이션 시킨다. 특정 VPC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도 할 수 있고 못하게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출시가 됨으로써 기존에 이제 트랜짓이 안 됐었던 문제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서비스를 계속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뒤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트랜짓 VPC 형태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AWS의 트랜짓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극복이 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우팅에 대해서는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모든 라우팅을 다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운영하실 때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설계를 할 때부터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고 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적의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할 거냐 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 네트워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포커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상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